안녕하십니까. 80강 ITQ 엑셀 제4작업 그래프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래프 4작업에 대해서 완전 정복 02번 예제 문제를 통해서 복습 과정을 밟고 있죠. 지난 시간에 스타일의 레이아웃 적용까지 다 종료가 되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영역 서식 지정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하고 있던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 출력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작업 조건을 보시면 영역 서식이 차트에 대해서는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로는 질감을 분홍 박엽지, 그림 영역에는 채우기 흰색으로 작업하라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명시된 내용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서식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려면 영역이 어떠한 영역들을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겠죠? 차트의 전체적인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 하고 그림 영역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은 흰색 채우기를 할 것이고 나머지 차트 영역은 분홍 박엽지로 질감 채우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죠. 지금 채우기 영역만 그림 채우기는 흰색 채우기가 되어 있고 안내 바깥쪽으로는 분홍 박엽지 질감 채우기가 작업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굴림의 11포인트가 작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부분은 제외하고 축이라던가 가로축, 여기 범례 부분, 세로축, 보조 세로축에서 대해서 전체적으로 굴림의 11포인트가 작업이 되도록 할 거예요. 자, 작성하고 있었던 엑셀 파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작업하고 있던 엑셀 파일로 돌아오셔서 완전 정보 02번이죠? 자, 영역 서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의 영역을 다 선택해 보세요. 차트 영역을 전체적으로 다 선택하시고 홈 탭에서 글꼴 그룹이 있죠? 홈 탭에서 글꼴 그룹이 있죠? 여기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시고 글꼴 크기를 11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차트의 전체적인 영역이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로 수정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기본 세로축을 클릭해 봤을 때 맑은 고딕의 9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트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설정해 주면 글꼴이랑 글자 크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굴림의 11포인트 수정해 주시고요. 자, 채우기 효과는 분홍 박엽지라고 나와 있었어요. 분홍 박엽지,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으로 분홍 박엽지 작업을 할 거죠. 자, 차트 영역 서식을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자, 어디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영역이 아니라 또 지금 보고 계시는 기본 세로축 영역이 아니라 그를 제외한 이런 영역 여기 차트 제목도 안 돼요. 차트 제목도 안 되고 비어있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이러한 비어있는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습니다. 자, 차트 영역 대화 상자가 나왔죠. 차트 영역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질감 채우기로 선택을 해놓고 분홍 박엽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갈게요. 차트 영역 서식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작업 공간이 나오죠.
자, 차트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우기 탭 클릭. 채우기 탭에서 질감 채우기 확인되시나요? 질감 채우기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질감 채우기를 클릭하자마자 기본 값으로 임의의 질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질감 채우기에서 분홍 박엽지를 채울 거니까 질감 채우기에서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목록 단추를 눌러서 분홍 박엽지를 선택합니다. 분홍 박엽지 클릭해 주세요. 분홍 박엽지 클릭. 자, 그러면 그림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해서 분홍 박엽지로 전체 다 채워져 있죠. 이제 그림 영역만 출력 형태와 조건과 똑같이 흰색으로 채우기를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 위에서 지금 제가 선택한 영역이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림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림 영역 서식 클릭. 그러면 그림 영역 서식 작업 상자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한 채우기, 단색 채우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색상은 흰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면 흰색 채우기 바로 됐죠. 단색 채우기로 우리가 클릭하지 않아도 지금 자동에서 흰색을 클릭만 해줘도 단색 채우기로 이동이 돼요. 원래는 자동이 이렇게 기본값이었고 다시 색상에 들어가서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해서 나오는 테마 색상들 중에 흰색 클릭해주면 흰색으로 배경이 채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에서 있었던 값이 여기 단색 채우기 두 번째 박스로 체크된 거 확인되시죠? 그림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해서 질감 채우기, 색상 채우기 흰색 진행했어요. 자, 출력 형태와 작업 조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차트 영역 전체에 대해서 굴림의 11포인트 작업 완료하셨고 채우기 효과로 전체적인 영역, 차트 영역에 대해 질감 채우기 분홍 박엽지로 작업하셨고 이번에는 그림 영역에 흰색으로 채우기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제목 서식부터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제목 서식에 대해서 차트 제목을 굴림에 굵게 20포인트로 작업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채우기는 흰색으로 할 것이고 테두리를 생성하면 되겠죠. 자, 해당 조건에 대해서 출력 형태로 영역 살펴보면 이 부분이죠. 차트 제목 부분. 차트 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텍스트를 지우고 해당 텍스트 제목 써주고 블록 처리해서 나와 있는 서식 설정해주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그래프로 돌아와서 그림 영역 서식에 대해서는 흰색 채우기 작업했으니까 X 눌러서 닫아주도록 할게요. 닫기 클릭.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차트 제목 부분을 클릭하면 양 모서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조절점 나타나면서 선택되는데 해당 차트 영역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블록 처리해서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게 바뀌어요. 그죠? 이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차트 제목을 먼저 텍스트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안의 내용은 라임 및 창비 출판사 도서 구입 현황 이렇게 적어주세요. 차트 안에 제목을 텍스트만 일단 써주세요.
차트 제목을 고쳐주셨으면 저와 같이 텍스트 내용 수정하셨으면 이번에는 글꼴을 굴림이랑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이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 제목 부분이 이렇게 실선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는 실선으로 점점점점 선택되어 있는데 블록 처리를 해서 선택한 상황에서 굴림에 20포인트였죠? 20 굵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제목 수정해 주시고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설정해 주세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형태 그대로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채우기 흰색의 테두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목 작성에 대해서 제목 부분이 흰색으로 채워져 있고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가 칠해져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작업하던 파일로 돌아와서 자, 흰색 배경 채우기 1은 홈 탭에서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홈 탭에 채우기 버튼 있죠? 채우기 버튼에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면 테마가 나오고 이 테마들 중에 흰색 배경 1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 부분에 흰색 영역으로 이렇게 칠해질 거예요. 자, 작은 목록 단추 클릭, 흰색 배경 1 클릭. 이 상태에서 테두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흰색 채우기는 종료가 되었고 테두리 작업은 어디서 하시냐면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에 보시면 차트 도구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차트 도구 탭에서 서식 탭 클릭해 줍니다. 서식 탭 클릭. 자, 서식 탭 클릭하면 도형 스타일 그룹이 있죠.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윤곽선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 클릭해 볼게요. 작은 목록 단추 눌러주시면 도형 윤곽선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해 주시면 검정 텍스트 1 이 색상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윤곽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겠죠? 자, 도형 윤곽선 검정 테마 검정 텍스트 1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서 선택했었던 제목 부분 확인해 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생성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건과 출력 형태 작업 확인해 볼게요. 지금 흰색 채우기 테두리까지 작업이 완료되셨고 이번에는 서식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서식에서 구입 건수 계열의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출력 형태 확인해 보시면 꺾은 선형으로 작업된 부분이 이 꺾은 선형으로 작업된 부분이 구입 건수 데이터예요. 자, 구입 건수의 범례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작업된 데이터 계열 그래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작업하고 있던 파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그래프는 구입 건수에 대한 차트 영역이죠. 구입 건수 차트가 지금 진한 살구색이고 연한 살구색이 있어요. 범례를 보시면
진한 살구색, 연한 살구색이 있죠? 자, 연한 살구색은 지금 보이지 않는 작은 그래프로 이렇게 0이라는 값에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 긴 세로줄로 되어 있는 차트는 구입 건수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세로줄로 선택되어 있는 차트를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이실 거예요. 어, 여러분, 차트에 대해서 이 차트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마우스를 가져가서 가만히 있으시면 해당 데이터, 해당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데이터가 지금 12,000이라는 값에서 도달해 있죠? 값은 12,000이고 해당 데이터는 구입 가격이라는 요소예요. 구입 가격 범례를 보시면 연화살구색이네요. 그죠? 그래서 구입 건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작업이 되려면 네. 자, 구입 건수에 대한 영역이 진한 그래프 범례죠. 여기 안에 딱 붙어 있는 0이라는 값에 딱 붙어 있는 데이터들인데 제1작업의 구입 건수를 보시면 4, 5, 4 이렇게 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0이라는 값에 딱 붙어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0이라는 값에 딱 붙어서 값이 잘 안 보이죠? 선택도 잘 안 되는데 자,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가 긴 세로줄로 지금 기본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된 그래프 중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차트 종류 변경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거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데이터는 조건과 출력 형태에 따르면 구입 건수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줄 거예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 그리고 보조축 지정합니다. 보조축이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여기에서부터 0이라는 값에서 6이라는 값까지 지금 최대값이 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수정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작았던 4545 하는 이런 작았던 값들이 상대적으로 14,000이라는 값에 비하면 작죠? 45라는 값이. 이 작았던 값들이 보조 세로축이라는 최대값이 6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값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0에 딱 붙어 있었던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구입 건수 부분에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하시고 보조축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꿔야 되는 영역이 작업 조건에 보시면 지금 해야 되는 영역이 이 부분이죠. 서식에서 첫 번째 값. 자, 구입 건수의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할 거예요. 자, 구입 건수에 대한 표시기는 꺾은 선형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해당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나오는 기본값, 아니, 바로가기 값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그러면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값은 조건과 출력 형태에 따르면 구입 건수죠. 자, 범례나 조건을 보시면 구입 건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입 건수 선택하시고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작은 목록 단추 클릭,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클릭. 그런 다음에 보조축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보조축을 체크해줘야 0부터 14,000이라는 이러한 값들 범위 내보다 작은 값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이라는 값에서 지금 최대값 6이죠. 이거 출력 형태 보고 바꿔야 되면 바꿀 거예요. 6이라는 상대적으로 14,000에서 6이라고 하는 작은 값으로 보조 세로축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들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원래 이 세로축이 없다면 너무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붙어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부분은 구입 건수의 데이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수정해 주고 보조축을 체크해 준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확인 클릭합니다. 확인. 그러면 데이터가 수정된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자, 이번에는 출력 형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레이블 영역에 대해서 레이블 체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뒤쫓는 소년의 구입 건수 계열값을 표시를 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위치를 표시해 주면 된다. 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 여기 5라는 값이 지금 표시기는 꺾은 선형 아래에 이 표식 기준으로 아래에 5라는 값이 위치해 있고 해당 데이터는 책을 뒤쫓는 소년이네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 범례에 해당한다면 구입 건수에 해당하는 값을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는 거겠죠? 자, 출력 형태 확인하셨으니까 우리 작업하던 파일로 돌아오셔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 한번 해볼게요. 보조축으로 지정이 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한번 선택해 볼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표식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전체적인 표식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는 표식은 어떤 표식인가요? 책을 뒤쫓는 소년을 해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데이터에 꺾은 선형 데이터를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2번 따닥 클릭하는 거죠. 2번 따닥 클릭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표식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2번 선택한 데이터만 선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선택이 되도록 클릭해 주세요. 표식을 잘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블 그룹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으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5를 아래로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또는 데이터 요소 서식에 데이터 요소 서식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 데이터 레이블의 표식에서 데이터 그래프의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5라는 값이 지금 기본 값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표식 기준으로 오른쪽에 생성이 되는데 출력 형태 기준으로는 아래에 생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한 번 더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레이블을 선택해주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 따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데이터 레이블 옵션, 데이터 레이블 옵션의 내용 부분에서 값이 표시가 될 것이고 레이블 위치가 지금 오른쪽으로 기본값이 나와 있어서 표식 기준으로 데이터 레이블이 오른쪽에 가 있지만 출력 형태에 따르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레이블 위치를 아래로 해주시면 데이터 레이블 위치가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방법은 레이블의 위치를 아래로 체크해주면 된다. 아래로 체크해주면 출력 형태처럼 표식 기준으로 데이터 레이블이 아래에 생성이 됩니다. 자, 아래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옮겨주시고요. 되셨나요? 자, 출력 형태와 작업 조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 표식 기준으로 아래에 생성된 거, 레이블 아래에 생성된 거 확인되었고, 작업 조건 보면서 다음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업은 선 스타일은 파선으로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서식에서 눈금선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출력 형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선 확인되시나요? 파선 처리된 눈금선은 이 기본 가로축에 여기 눈금선을 말해요. 자, 눈금선이 기본값은 실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그림 영역의 눈금선은 실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선 처리를 먼저 해줄게요. 어,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선이 이렇게 위에 한 줄, 그리고 중간에 한 줄, 아래에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들이 주 단위가 이렇게 좀 작아요. 그 값들을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조 세로축 값을 수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눈금선, 파선 처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기본값 실선에서 눈금선, 파선 처리 한번 해볼게요. 파선 처리를 하시려면 해당 눈금선을 클릭해 주세요. 눈금선을 정교하게 클릭하면 모든 눈금선들이 선택이 됩니다. 양옆으로 파란색 조절점이 나타나면서 모든 눈금선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눈금선 서식 있습니다. 눈금선 서식 클릭해주면 작업 환경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생성될 거예요. 자, 주 눈금선 생성 들어오세요. 주 눈금선 서식 들어오세요. 그러면 선 부분에서 지금 자동으로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선인데 다 실선 처리죠? 실선인데 우리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줄 겁니다. 파선, 대시 종류 파선.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파선 선택합니다. 작은 목록 단추 대시 종류의 목록 단추 눌러서 파선 선택해 줍니다. 자, 대시 종류, 작은 목록 단추 클릭, 파선 선택. 그러면 파선으로 처리된 게 지금 너무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확대해드리면 이렇게 그림 영역의 눈금선 부분의 파선 처리 보이시죠? 네,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눈금선 파선 처리 작업이 완료되었고 X 버튼 눌러서 닫기 진행할게요. 닫기. 자, 그러면 출력 형태와 작업 조건의 파선 처리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어요. 이번에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이라는 거는 기본 세로축, 보조축, 가로축 한번 다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출력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 기본 세로축 보세요. 자, 값이 0이라는 값에서 15,000이라는 최대값이네요. 그죠? 그리고 값이 5,000 단위로 커지고 있어요.
이 값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 돌아와서 우리의 기본 세로축은 값이 0원이고요. 기본 값에선 출력 형태에서는 0 이렇게 $1 기호 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대값도 15,000이었고 커지는 값도 5,000 단위였어요. 이 값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세로축 영역을 서식을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주 눈금선이 아니라 축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로축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 클릭. 그러면 지금 축 서식이라는 작업 공간이 나오죠. 최대가 자동으로 14,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을 15,0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5,000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15,000 입력해 주시고 지금 주 단위가 2,00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에서 2,000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이 값을 5,000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5,000 최소값은 0원이죠. 네, 다시 확인하시면 최대값, 최소값 0과 15,000으로 확인해 주시고 주 단위값이 중요해요. 주 단위값은 0이라는 값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값 5,000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 단위값을 5,000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여기에 $1 기호 표시가 있어요. 그죠? 이 $1 기호 표시를 하시려면 여기 밑으로 살짝 내리셔서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 아래 하위 목록들을 확인해 보시면 범주를 통화로 놓으세요. 그리고 기호를 $1 기호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저처럼 $1 기호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 형식 부분에 범주를 통화, 기호를 $1 기호 체크해 주시면 기본 세로축 값 $1 기호 0에서 최대값 15,000으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하고 지금 저희가 작업한 지금 출력 형태에 0이라는 값에서 15,000까지 $1 기호 쓴 세로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업한 부분 0원이라는 값에서 15,000이라는 값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됐죠? 자, 이번에는 가로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컬러풀에서부터 우연한 빵집, 책을 뒤쫓는 소년, 그래서 끝이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까지 기본 가로축 한번 보셨고 출력 형태 보시면 컬러풀, 우연한 빵집, 책을 뒤쫓는 소년부터 끝까지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 자, 이 가로축 영역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홈 탭에서 글자 색상을 이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기본값이 여기에 살짝 흐린 회색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흐리게 보이는데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리흐리한 글씨가 검정 텍스트 1 선택해서 흐리흐리한 글씨가 진하게 표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면 되겠고 이번에는 보조 세로축 값 0이라는 값에서 지금 최대값이 6인데 이 영역 서식에 대해서 축 서식 설정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한번
동일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대해서도 0이라는 값 부분부터 6까지 설정이 동일하네요. 따로 고쳐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색상이 진하도록 세로 보조축을 선택하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검정 텍스트 1 선택해 주면 되겠죠? 검정 텍스트 1 선택합니다. 검정 텍스트 1 선택 됐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도형 서식이나 뭐 여기 있던 자극 공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닫기 눌러서 종료시켜 주도록 할게요. 닫기 필요하면 또 불러내면 되니까 네, 여기까지 되었고 제목 서식의 글자 색상도 검정 텍스트 좀 더 진하게 네, 제목 부분도 블록 처리를 하시거나 또는 제목 영역을 이렇게 다 선택하셔서 검정 텍스트 1로 선택해 주시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좀 더 진하게 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범례 영역 같은 경우도 범례 서식 부분도 선택을 하셔서 범례 영역 서식도 지금 흐리흐리한 검정색이죠. 진한 검정색으로 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기본 값에서부터 검정 텍스트 1 진하게 색상 선택합니다. 검정 텍스트 1 선택해주면 좀 더 진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출력 형태와 조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 영역 서식 지금 기본 가로 세로축 다 확인해 줬죠? 이번에는 범례명에 대해서 출력 형태처럼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범례명이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선택을 한번 해보아도 한 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범례도 한 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작업 조건 들어오셔서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범례는 두 줄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범례를 이렇게 늘린다고 해도 이쁘게 처리가 안 되니까 늘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했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어디로 갔었나요? 그래요. 데이터 선택으로 갔었어요. 데이터 선택 한번 눌러주면 데이터 선택 눌러주면 자, 우리가 지금 범례 부분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건수 부분을 선택해 주면 해당 영역이 확인이 되죠. 구입 건수가 지금 우리는 두 줄 처리가 되어 있는데 해당 영역을 선택한 후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면 구입 건수 영역에 대해서 지금 제1작업에서 2열 사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구입 건수 권 이렇게 바꿔줄게요. 구입 건수 권이라고 수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아까 두 줄이었던 구입 건수 권이 수정된 게 확인됩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구입 가격 부분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미 한 줄로 보이고 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구입 가격 선택한 다음에 편집 눌러주세요. 편집 클릭. 그런 다음에 계열 이름을 구입 가격이라고 써줄게요. 이 영역들 지우고 구입 가격 눌러주세요. 구입 가격.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도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범례 설정은 이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작업 조건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출력 형태 범례 영역에 대해서 한 줄 처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작업한 범례도 한 줄 처리가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다른 범례 여기까지 작업했고 다른 영역 서식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도형에 대한 영역인데 왼쪽 화살표를 삽입한 후에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출력 형태 보시면 이 도형이거든요. 이 작업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완전정복 02 문제가 종료가 될 거예요. 02 해결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03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